처음엔 카드값 70만 원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은 매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체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멀쩡했고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을 카드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쓰고 카드론으로 돌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집 담보대출까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문제는 대부분 갑자기 망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현금 흐름이 무너졌는데 그걸 오래 버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평범한 직장인이 카드값을 막다가 결국 담보대출까지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은행은 어떤 순간부터 이 사람의 돈 흐름이 위험하다고 보기 시작하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이어가겠습니다. 1. 대출 문의. 작년 겨울쯤 40대 중반 남성분이 문의 주셨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 숨기려고 합니다. 추가 대출 한도만 알아보려고요. 혹시 생활자금도 가능할까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카드값 막는 것도 버겁습니다. 목소리에 지쳐 있다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중학생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시세 8억 원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3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집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 흐름은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돈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조금씩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이 학원비였습니다. 영어 학원 하나 더 늘고 수학 과외 들어가고 방학 특강 들어가고, 그리고 차를 바꾸게 됩니다. 기존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려면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부가 생깁니다. 거기에 관리비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통신비 오르고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월급 받고 나면 조금이라도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월급 들어온 날 자동이체 빠지고 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주담대, 보험료, 카드값, 학원비,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 학원을 끊기도 어렵고 보험을 줄이기도 어렵고 차를 갑자기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 카드가 생활이 되는 순간. 처음 카드 쓸 때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카드값은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왜냐하면 카드라는 건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식비도, 주유비도, 배달앱도, 병원비도, 학원비도 카드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자체가 카드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늘거나 카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카드값이 부족해집니다. 또 다른 카드로 막고, 리볼빙, 카드론, 현금 서비스, 담보대출 상담하다 보면 이 흐름은 정말 비슷합니다. 이분도 처음엔 현금 서비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엔 그 돈까지 같이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값이 더 커집니다. 그걸 카드론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어서 생활비가 더 부족해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와도 숨통이 안 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일이 무섭습니다. 4.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카드값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통장 잔액 보는 걸 무서워합니다. 카톡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카드 승인 알림만 떠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 자체가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소비보다 버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번 달 넘기기, 어떻게든 카드값 막기, 연체만 피하기.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은 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은행은 연체보다 먼저 봅니다. 연체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은행은 연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직전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사용 빈도, 현금 서비스 흔적, 리볼빙 사용 여부, 월급 대비 카드 사용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드론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은행은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 위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상담 후 심사 접수를 해보면 연봉이 높은데도 추가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득 자체보다 돈 흐름 구조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신용대출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론 사용 이력이 있었고 기존 신용대출도 일부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신용대출은 생각보다 한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 담보로는 가능할까요? 6. 결국 마지막엔 집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런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40, 50대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은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은 막혔고 카드값은 계속 나오고 생활은 유지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도 결국 생활자금 담보대출 가능한지, 추가 대출 가능한지,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한지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지키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 생활 유지해야 하고, 연체는 막아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왜 그 돈이 필요한가입니다. 7. 담보대출은 해결이 아니라 정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담보대출로 정리하면서 월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10% 초과, 반면 담보대출은 금리가 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사용은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이라면 담보대출이 숨통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 구조는 그대로인데 카드값만 잠깐 막기 위해 담보대출을 쓰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출 자체보다 지금 내 현금 흐름이 왜 무너졌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8. 마무리. 사람들은 보통 돈이 부족하면 소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단순 소비보다 더 무서운 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은 늘어나고 생활은 유지되는데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 그리고 그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담보대출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왜 내 현금 흐름이 무너졌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